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떡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동박 소재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차 전지 동박 소재의 원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을 보면 이거 말고 네, 구리 가격의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 오른다.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계속 오를 뿐만 아니라 직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를 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아하니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2차 전지 동박 소재의 판가가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가 있겠지만 결국 2차 전지 동박 소재가 구리 가격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이고, 매출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익의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동박 소재 기업들은 구리 가격만 보아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대충 구리 가격만 봐도 그림이 그려졌긴 했지만 또 기업별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김떡상의 멤버십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찐팬 등급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열성팬에서는 추가로 단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안 좋으면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김떡상이 지속적으로 정리해가는 자료들을 평생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만 스폰서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평생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헝가리 이 공장이 그동안 부분 가동이 진행되어 왔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공장이 풀 가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박의 총 생산 능력은 기존보다 무려 153% 급증한 38,00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캐파의 증가는 당연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전지박 매출이 3,300억 원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파가 헝가리 공장 1.5만 톤이 가동이 됐었는데 올해 2.3만 톤이 추가로 가동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10만 톤 규모로 전지박, 2차 전지 동박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다. 네, 어쨌든 좋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공장이 풀가동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수율이 잡혀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국내 동박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캐나다의 전지바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박은 IRA 핵심 광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산이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IRA 세액공제 대상 광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동박을 중국산 대신에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모멘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 외에도 최근에 착공한 캐나다 전지바 공장도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5만 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3만 톤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고 그리고 캐나다 공장은 자동화 적용이 확대로 제조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 공장은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좋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가속기에 탑재되는 동박 승인을 엔비디아와 인텔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AMD에서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핵심 사업이 되는 2차전지 동박 사업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홀딩은 당연한 거다. 네, 지금 팔라고 하진 않겠죠. 네, 지금 파는 건 아니고 차라리 뭐 같은 2차전지 종목이나 동박 소재 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지금 뭐 팔 생각을 하기에는 앞에서 봤던 내용만 봐도 가야 할 길이 높아 보입니다. 동박 소재 사업이 아주 좋을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AI라는 새로운 꿈이 붙었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월봉 차트를 보면 빨간색 20선을 넘어섰다. 빨간색 20선을 넘어섰는데 무려 2년 만에 2022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빨간색 2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반등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실렸어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차트에서는 속임수가 난무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진짜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로 봐도 충분히 처참한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이 장난 아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다시 봐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 이때는 좋은 얘기를 안 했다가 좋은 얘기를 하다가 또 좋은 얘기 안 하다가 좋은 얘기 하다가
최근에 이거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 두 개를 보고 또 좋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보유.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일단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로스 첨단 소재는 당장은 변동성 때문에 보유 의견만 전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주 높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솔로스 첨단 소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4월 20일 토요일 0시 50분입니다. 네, 또 다들 잘 주무시고 계시겠죠? 잠깐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그래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확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 더 내렸고 하지만 더 내려야겠죠.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심을 유지해야겠지만 그래도 안정이 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현재 시간 0시 51분 나스닥이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시 51분 기준으로 반도체가 안 좋네요. 웬일로 근데 테슬라는 버티고 있고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네, 일단 반도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시장을 대충 이렇게 훑어봤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었고 오늘은 컨센서스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기별 실적을 보면 작년 내내 좋지 않았죠. 네, 계속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네, 여기서 4배 이상,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 네. 분기별 실적이 계속 우상향, 강하게 우상향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용을 공유했던 대로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경쟁사의 품질 이슈로 인한 반사 이익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구리 가격도 좋지 않았고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구리 가격도 네,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판가가 인상되겠죠. 그러면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악이었고 올해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역대급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더욱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30배 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하고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분기별 실적 전망이나 연간 실적 전망만 봐도 차트를 보지 않아도 투자가 유효하다. 네, 홀딩은 당연한 것이다. 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봅시다.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은 뭐 별거 없긴 하네요. 네, 별거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너무 처참했다. 오랜 시간 고생했다.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것을 전망하기에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했다.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아하니 일단 구름의 저항을 만나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네, 조정 타이밍이었고 네, 주봉도 뭐 대단한 건 없고 바닥이네요, 여전히.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왜 올랐던 것이죠? 네, 최근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으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았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되는 고체 전해질을 개발 그리고 양산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네, 그 양산이 되더라도 빠르면 2027년이지만 대중화까지는 그래도 2030년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사는 전략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의견을 전하겠지만 성격만 좋다면 네, 성격만 좋다면 그냥 사도 된다. 뭐 어차피 하방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SKC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SKC는 동박이라는 핵심 사업이 있지만 2차전지 동박 사업이 있지만 유리기판 사업도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을 미국에 건설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고객사의 인증을 진행하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동박 배터리에는 동박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 부분에는 1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도체는 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배터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2027년 매출 목표는 반도체 7조 원 그리고 배터리 소재 사업에 4조 원 이렇게 총 11조 원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회사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까지만 투자를 해도 네, 지금은 어마무시한 바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SKC가 1조 5,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회사의 목표대로라면 네, 엄청 가야 할 길이 높은 거죠. 하지만 뭐 알 수 있나요? 기대를 그냥 해볼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먼저 보면 구름의 저항을 확실하게 느꼈네요. 네, 안타깝게도 네, 조정을 크게 받고
있고 주봉 차트를 보면 네, 최근에는 유리 기판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 AI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은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 서버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성능 컴퓨터에서도 기존의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퍼포먼스 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박 사업도 물론 아주 좋고 장기적인 투자 요인이 되지만 유리 기판만 봐도 네, 당연히 지금은 엄청난 바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서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이후에 네,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박 사업이 상반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실적 시즌에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걱정거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말레이시아 공장, 수익성이 좋은 말레이시아 2차전지 동박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엔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다소 좋지 않더라도 그냥 맞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우리 채널에서는 쌍바닥을 잡았었는데 혹시나 조정이 더 깊어지면 당연히 매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길게 보는 마인드에서는 당연히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조정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SKC까지 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했던 동박 세 종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